어느 가을 밤, 날씨는 점점 쌀쌀해지고 있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그곳은 조용히 자연을 즐기고 싶을 때 완벽한 장소였다. 우리는 하루 동안 산을 오르고 일몰을 감상한 후 작은 텐트를 치며 밤을 보낼 준비를 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산속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소리는 묘한 긴장감을 더했다. 우리는 불을 피우고 그 주위를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다. 야, 우리 무서운 이야기나 할까? 나는 반쯤 농담으로 반쯤은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는 자신의 친척에게서 들었다며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오래된 폐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밤마다 학교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웃으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고 반응했다. 하지만 친구는 진지하게 말했다. 내 친척이 직접 겪은 일이래. 진짜라니까. 이야기가 끝난 후 우리의 캠프파이어는 점점 잦아들고 주변은 더욱 어두워졌다. 나는 뭔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게다가 불이 꺼지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우리는 결국 잠을 자기로 하고 텐트에 들어갔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잠이 들락말락하는데 갑자기 문득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무슨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텐트 주위를 맴도는 듯한 발소리 같았다. 나는 그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순간 조용해졌다.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텐트 천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가슴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친구를 깨울까 고민했지만 그 순간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리고는 우리 텐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얼마나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친구를 깨우기로 했다. 천천히 친구를 흔들었고 친구도 금방 상황을 파악했다. 우리는 숨죽인 채 한참을 더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발소리는 텐트를 지나쳐 사라졌다. 긴장이 풀리는 그 순간 나는 무엇이 지나간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친구와 나는 결심하고 조심스럽게 텐트 지퍼를 올렸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깜깜한 밤하늘과 고요한 숲이 그저 우리를 맞이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고 하산했다. 친구는 여전히 어젯밤 이야기를 하며 소름 끼쳤다고 했다. 그 길로 우리는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기로 했다. 가끔 도심을 벗어나 그때의 경험을 토론하곤 했지만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여름밤은 어두운 숲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낮은 바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마을의 끝자락에는 오래된 폐가 한 채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을 피해 다녔다. 수많은 괴담이 떠돌았지만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직접 확인해 본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도심에서 지쳐 잠시 한적한 곳에서 쉬어가려던 대학생 4명이 이 마을을 찾아왔다. 그들은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을 잠시 잊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싶어 했다. 이들은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괴담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듣고는 다소 경솔하게도 그 폐가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폐가에 도착한 것은 해가 막 지기 시작할 때쯤이었다. 붉은 노을이 폐가를 뒤덮어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기 위해 손전등을 켰고 하나둘씩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집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첫 방을 지나 그들은 거실로 들어섰다. 낡은 소파와 깨진 창문이 그곳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들은 각자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며 웃고 떠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장난스러운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 친구가 소파 뒤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작은 은색 나무 상자였다. 호기심에 들뜬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상자를 열었다. 그 속에는 낡고 바랜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그들은 곧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편지에는 이 집에서 일어난 사건의 한 조각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 집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깨웠다. 그것은 우리를 보고 있다. 다만 분명히 경고한다. 여기를 떠나라. 편지를 읽은 친구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불안한 듯 말했다. 장난 아니지? 이거 진짜. 다른 친구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누가 이렇게 무서운 장난을 해놨지? 그러나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집안 어디서인가 들리는 발소리 같았다. 모든 소리를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질린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갑자기 집 밖에서 강력한 바람소리가 들려오며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이들은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집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누군가의 시선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조용히 그러나 신속히 집을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들은 점점 더 커지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폐가의 문을 나오자마자 그들은 눈앞에 길러온 신의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 속에서 그들 뒤로는 여전히 소리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 중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멈출 수 있었다. 숨을 고르는 동안 그들은 그 집을 등지고 달려왔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공포가 온몸을 잠식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추가 조사 끝에 알게 된 사실로 그 집은 한때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가족이 갑작스레 사라진 후 집은 저주받은 곳으로 남겨졌다. 그들이 깬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을 쫓아왔던 발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미스터리한 공포는 여전히 그 마을을 감쌌고 그곳을 다시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미지의 공포를 겪고 난 후 그 대학생들은 다시는 그런 장소를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경험은 주마등처럼 스치며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들은 폐가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그 집에 아직 숨겨진 비밀이 남아있는 것처럼.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썰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옛날 옛적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에 한 낡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낮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4층에는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401호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401호는 한때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사라졌고 남편은 그 이후로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401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로 이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온 가족들은 한결같이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 아니면 문을 두드리는 소리, 심지어는 누군가 낮게 울부짖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거실 한가운데에 흐릿한 여인의 형체를 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감한 청년들이 들어와 무서운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해 방 안 곳곳에 설치한 후 긴장을 풀기 위해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차츰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정에 가까워지자 그들은 문득 거실벽에 걸린 큰 거울 앞에 서 있던 한 여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그들은 황급히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한 것은 녹음기에는 알 수 없는 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있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이 사건 이후로도 몇 차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했지만 대부분 비슷한 체험을 하고는 공포에 질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401호는 결국 완전히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아파트는 사람들의 입 방아에 오르내리며 도시 괴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거짓이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경험담이 주는 오싹함 때문에 밤늦게까지 한없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당신이 밤에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잠시 주위를 둘러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나는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상경했다. 나의 새 보금자리는 오래된 연립주택의 작은 원룸이었다. 그곳은 입소문이 좋지 않아 가격이 착했지만 나는 방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기꺼이 그곳에 머무르기로 했다. 이사 첫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짐을 나르며 집을 둘러보았다. 바람이 세게 불 때면 창문이 덜컹거리고 나무로 된 바닥은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하지만 큰 불만은 없었다. 한참을 정리하고 나서 밤이 되어 어머니는 내려가셨다. 나는 조금 피곤해져서 침대에 누웠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쓱쓱 마치 종이를 긋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엔 바람소리나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밤만 되면 그 소리가 들려왔다. 약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느 심야에 그 소리가 너무 커져 잠에서 깼다. 쓱쓱 그 소리는 이번엔 더 가까이에서 나의 방 바로 옆에서 나는 것 같았다. 스탠드를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 그렇지만 찜찜한 기분이 들어 그날 밤은 편히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같은 층에 사는 이웃에게 혹시 최근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이웃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나에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다며 물었다. 그제야 나는 그곳이 예전에 어떤 일로 빈집으로 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 끝에 대충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에는 몇 년 전 한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다고 한다. 그 후로는 그 집에서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이상한 소리가 혹시 그 여성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소리를 마주해보기로 했다.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까지 기다린 나는 손전등을 들고 방을 나섰다. 소리는 다시 쓱쓱 하며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 그 끝은 내 방의 벽 쪽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서 벽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때 벽지가 살짝 뜯겨져 있고 그 틈새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도구를 꺼내 벽지를 살짝 더 뜯어냈다. 그러자 벽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가 드러났다. 그 금고는 오래되어 녹슬어 있었고 열리기 어렵게 보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난 금고를 열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천천히 그 잠긴 금고를 열어보았다. 금고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여성은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받고 있었고 결국 그것이 두려워 방 안에 숨었으나 나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사진은 그녀의 행복했던 시절을 비추고 있었지만 몇 장은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소름 돋는 사진들이었다. 그제야 쓱쓱 소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벽 안에 숨겨진 금고와 그 안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 후 나는 그 집을 떠났지만 그 일은 내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다. 마치 계속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그 여성의 사진이. 그 후로 나는 한 번도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가끔씩 내 꿈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 내 꿈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